자, 의문 변동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의 체계부터 빠르게 가자. 이거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지? 의문의 정의.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 그랬어요. 그쵸?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딱 나와요. 봐봐. 불과 물이라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딱 가장 작은 대립하는 쌍 뭐예요? 비읍하고 미음이 다르죠.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과 물이 구별될 때, 말의 의미가 구별될 때, 아, 얘랑 얘 때문에 구별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의문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 눈과 눈, 요것도 의미가 다르죠. 얘는 사람 눈, 얘는 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의 존재 때문에 즉 단음이냐 장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죠. 이런 식으로 의문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의 단위가 의문입니다. 알았죠? 네, 그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냐면 자모가 있어요.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에는 억양, 강세, 길이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현대 국어 기준으로는 소리의 길이만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딱히 인정은 안 하고요. 길이만을 현대 국어의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음은 체계 보겠습니다. 자음은 뭐예요? 발음할 때 홀로 발음이 안 나요. 이거 이렇게 적자. 자, 홀로 발음할 수 없다. 왜냐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기 때문이야. 반면에 모음의 경우에는 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반모음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반모음은 발음할 때 홀로 발음이 안 납니다. 반드시 누군가랑 붙어야 돼요. 근데 발음기관의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음이 어떻게 선택지로 나올 수 있냐면 자음의 성격과 모음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이거 개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체화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외워야 됩니다. 우선 자음 체계표부터 갈게. 일단 5 곱하기 5 표를 그려줍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줬죠. 귀찮네요. 복사하자. 빠르게 5 곱하기 5 표를 그려주고요. 자, 위쪽에다가는 조음 위치 쓸 거예요. 왜? 위에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조음 방법은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 밑에다가. 그쵸? 왜냐면, 세로에 이렇게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외우세요. 알았지? 조음 위치부터 외워볼까요? 지금 당장 뭐 볼펜을 입안으로 쑤셔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볼펜이 처음에 누구 만나? 입술 만나죠.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만나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 맞나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맞나요? 마지막으로 목청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들 한자어로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음은 생략할게요. 자리가 없네. 연국의 그 다음에 후음이라고 합니다. 후도 할 때 후자, 인후통 할 때 후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여기도 외워야죠. 일단은 이렇게 끊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울림소리입니다. 검은색으로 적을래. 그 다음에 위쪽 세 칸이 안울림 소리인데요. 한자어로도 적어볼까요? 무성음. 얘는 유성음. 지금 자음 체계표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어에는 유성음이 모음까지도 포함입니다. 알겠죠? 네. 그 상태로 얘를 조금 이렇게 당겨. 됐다. 자, 먼저 국어 문학에서 비유법 많이 중요하죠. 비음. 순서대로 써줍니다. 비유. 이렇게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이비인 후과 할 때 요 비자 한자 알아두세요. 콧소리입니다. 콧소리. 코를 울리는 소리예요. 유자는 그냥 흐르는 소리예요. 코가 안 울립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외울 건데 요 세 가지 순서. 파차름이 가운데야. 항상 파차름이 가운데. 왜?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요 파열음과 마차름의 가운데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음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파열음은 빵 하는 소리가 나요. 마찰음은 계속 마찰됩니다. 근데 파찰음은 마찰되다가 빵 하고 터져.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이따가 느낌 볼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으면 집어 넣으면 돼. 근데 우리는 예사 소리만 쓸 거야. 예사 소리만 암기하세요. 왜냐면 된 소리랑 거센 소리는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로서의 직관이 있단 말이야. 그냥 예사 소리 위치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푸푸푸, 드뜨트 이런 거는 직관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사 소리 한자음 정도 알자. 예사 소리는 한자로 평음이라고 합니다. 네. 가볼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바다가 좀 쎄해. 여기 위치한데 여기 면을 이렇게 외우세요. 네, 요 위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 위치대로. 그래서 들어갑니다. 바로 어떻게? 바다가 좀 쎄해. 면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됐네요. 그 다음 단모음 체계표 바로 갑니다. 단모음 체계표는 좀 더 쉬워요. 먼저 전, 후 냅다 앞뒤로 쪼개요. 전후 그죠? 전설, 후설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쪼개 대략 쪼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위치만 깔끔하게 네 이렇게 쪼갰죠. 그 다음에 얘도 좀 위치 조정 됐어. 쪼갰어요. 쪼개고 자, 저 넓은 평원을 생각합니다. 평원
자, 얘는 뭐냐면 평순모음. 입술이 평평, 입술이 둥금, 입술이 평평, 입술이 원 모양임. 자, 됐죠? 그리고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지. 네. 그런 다음에는 세 칸이 나올 거예요. 그죠? 세 칸이 나올 수 있어. 잠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요. 고, 중, 저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뭐예요? 키위, 제외, 해, 금붕, 조,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근데 우리 단모음 체계표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위랑 외는 단모음이란 말이야. 그치? 단모음의 정의가 발음할 때, 자, 혀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혀 앞뒤 위치, 입술 모양, 이 변화가 없는 거야. 얘네 세 개가 변화가 없는 게 단모음의 정의고요. 이중모음의 정의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이, 에. 요거 변화가 없죠? 얘네들은 다. 그치? 근데 얘 발음해볼까? 왜 이렇게 발음 안 해, 우리. 그치? 요거 이중 모음처럼 발음합니다, 우리. 근데 왜 단모음이야? 사실 원래 단모음이 맞는데 이중 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했을 뿐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도 허용했을 뿐이다. 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허용 규정을 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발음하니까 허용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다고 되겠죠.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에랑 에 발음 구별을 잘 안 한다, 요즘에는. 그치? 이렇게. 원래는 이, 이렇게 해보면은 고중저 혀의 높이가 내려갈수록 점점점 혀가 내려가요.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혀가 내려갈 때 입, 입이 가장 크게 벌려지거든? 그래서 얘를 저모음을 개모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열린다고, 입이. 너네 해봐. 그 노래가 있죠? 미쳤나봐. 일단 할게요. 네. 개모음, 가장 많이 열리니까 개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근데 고모음의 경우, 이의 경우에는 입이 닫혀 있죠? 그러니까 폐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모음은요? 네, 그냥 중모음이에요. 됐죠? 네, 요 정도 정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네들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실상이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 규칙적으로 발음이 원래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구별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중모음 봅시다. 이게 이중모음은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왜? 우리 모음은 21개 있는데 단모음이 몇 개야? 단모음 체계표 그릴 줄 알면 키위 제외해 금붕어조와 이렇게 10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중모음 11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얘로 만드는 거죠. 반모음으로. 만들어 볼게요. 반모음의 종류 이제 나뉩니다. 이렇게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이렇게 있어요.
얘는 요렇게 쓰고요. 얘는 요렇게 씁니다. 이게 반모음, 5개 반모음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반모음 W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자 이제 얘네들로 이중모음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만나면 즉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면 그러면 뿅뿅 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모음 요 J 소리가 뭐예요? 이 소리야. 반모음 오 소리가 뭐야? 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반모음 소리 이 소리를 낼 때 이거를 빠르게 말하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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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반모음에 해당하는 것들 뭐라는 거야? 이게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것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여, 요, 유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에, 이에 마지막 의까지 의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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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그 다음에 얘는 으이네요. 그쵸? 어머, 그러면 쟤는 성격이 살짝 다르다. 그치? 통설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요. 얘는 어떻게 보냐면 플러스 2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들 학교에서 소개시켜 줄 수 소개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싹 다 무시하세요. 알았지? 어차피 시험 문제에 그렇게까지 못 내. 출제를 한다 해도 지문형으로 낼 겁니다. 그럼 독해력으로 뚫으시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오우계 반모음은 오우계 이중모음 얘는 뭐예요? 와, 워, 왜, 왜 이런 게 있죠. 와, 워, 왜 이런 게 있습니다. 되셨죠? 정리가 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중모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우리가 이중모음 어떻게 만들었다고? 반모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중모음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반모음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중모음 생성기라고 기억하셔도 좋겠죠? 네. 근데 반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이 될까요? 음운 체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음은 음운 맞아. 모음도 음운 맞아. 얘는 애매합니다. 지위가. 그래서 봅시다. 중요한 건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입장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중모음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 결론적으로 이중모음은 의문의 개수가 두 개라는 입장, 이중모음은 의문의 개수가 한 개라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는 반모음이 의문의 자격이 있는가? 요걸로 돼요. 반모음은 의문의 자격이 있다.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반모음 이와 단모음 아로 두 개가 합쳐져서 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반모음이 의문으로 인정된다면 얘 또한 의문의 개수가 한 개일 것이고 또 단모음은 당연히 의문의 개수가 한 개일 것이고 하니까 두 개, 하나, 1 플러스 1, 두 개가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모음은 의문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입장에 따르면 반모음은 의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는 0개 당연하죠. 근데 반모음과 아가 만나서 아는 단모음이니까 당연히 의문으로 인정되죠. 이중모음도 하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장 차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뭔가 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가원이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은 내신할 때는 학교쌤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수업을 열심히
학교에서도 들어보고 학교쌤의 입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모음 축약, 반모음화 관련해서 볼 건데 미리 한번 볼까요? 모음 축약 또는 반모음화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발음할 때 특정한 모음과 모음 사이에 현상이 있다? 이따가 음운 변동 볼 거지만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을 모음 축약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반모음화라고 부를 것이냐 그 논쟁입니다. 이 현상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하는 거야. 보자. 어떤 현상이냐면요. 견디다 라는 말이 있어. 그치?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악으로 깡으로 견디셔야겠죠? 견디다. 이 견디다가 활용을 할 때 뒤에 어가 붙을 때는 견디어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여기서 여기 사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음, 견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이거 발음할 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두고서 환경이 이와 어죠. 이와 어가 만나고 있습니다. 요 환경이 견해에 따라서 자, 분명히 단모음이고요. 단모음이에요. 맞지?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이 여가 됐네요. 여가 됐네요. 어? 이중모음을 만들어 내셨네. 근데 이중모음을 한 개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의문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한다면 그냥 단모음과 단모음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모음이 되었네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모음 축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봐봐라. 의문의 개수, 이중 모음 의문의 개수 두 개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봐봐라잉. 이중 모음 어떻게 만들었어, 너네? 반모음 가지고 만들었잖아. 반모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돼.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야지만 이중 모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환경이었는데 요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된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름이 반모음이 아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되는 반모음 화약, 즉 교체야 라고 이름을 붙인 입장이 있겠죠. 자, 이 모든 게 어디서 근거한 거다? 반모음의 의문의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근거한 것이다. 알았죠? 즉 이중모음의 의문의 개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문 현상도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가지고 넘어가세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조건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보자. 일단 음운 변동, 즉 발음이 변하는 거야. 그죠? 이때 발음 변한 거는 대부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됩니다. 알았지? 안 되는 예외 케이스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발음이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고 표기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야. 쌤 표기에 반영 안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 봐봐. 너네 이거 어떻게 발음해? 발음은 이거지. 닭. 그치만 표기 어떻게 해? 달그 이렇게 표기하죠. 그러니까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보통은 그렇다고 보통은 알았죠? 그래서 다수를 그냥 전제로 깔고 가고 소수의 예외만 외우자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의문 변동 유형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순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교체는 그대로 의문의 개수 변동 측면에서 보면은 유지되는 거고요. 그쵸? 탈락은 마이너스 1, 축약도 마이너스 1,
첨가는 플러스 1 개수 변화량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합은 뭐냐면 이제 음운 변동이 다양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음화랑 첨가랑, 그러니까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따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연음은 얘들아 변한 게 아니야.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달글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 이제 음운의 개수를 세볼까요? 음운의 개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지금까지.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므로 그냥 자음이 아니라 이 모음 하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섯, 여섯 개네요. 총 음운의 개수는 몇 개라고? 여섯 개. 자,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쵸? 그럼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탈락, 축약, 첨가 다 아니네. 자, 그럼 교체가 된 것만 있는지 볼까요? 교체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음 조건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무조건 선 연음 하고서 후 변동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 변동 때리시고 후 연음 하시면 돼요. 연음이 되는 환경이라면 나중에. 아셨죠? 선 연음할지 선 변동할지는 어떻게 달려있다?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왜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받침, 자음으로 끝난 게 받침이잖아요. 그쵸? 어말, 받침을 이렇게 옮겨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연음 조건까지 챙겨 가시고요. 자, 선 연음하는 환경 뭐라고?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됐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선 변동하시고 후 연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건 뭐야? 연음 조건인지 아닌지만 따지기 위해서 요것만 챙기시면 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외워. 됐어. 교체해 갑시다. 교체는 대치라고도 불려요. 딱 말 그대로 그냥 A가 B로 바뀐 거예요. 또는 A 플러스 B 환경에서 B 프라임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개수 변화는 없죠. 그쵸? 음은 소리가 그냥 바뀌기만 한 거. 비음화부터 봅시다. 조건 외우자. 일단 비음화는 not 비음이 된 거예요. 비음 뭐였죠? 얘네들. 그죠? 세 개밖에 없죠. 자, 볼게요. 첫 번째 규칙 역행동화부터 볼 건데요. 짠.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요. 어떻게 된다? 기역, 디귿, 뭐라는 거야? 이응, 이응, 니은, 미음에다가 뒤에는 그대로 그치 당연하지. 자, 결과값을 외우기보다 조건만 외우시면 되겠죠. 결과값은 뻔해요. 왜? 비음화의 경우에 조음 방법만 바뀌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비음화는 조음 방법만 변화를 한다. 아셨죠? 볼게요. 기역이 이응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로축만 바뀌잖아, 얘들아. 그죠? 세로축만 바뀌잖아. 세로축이 뭐였는데? 조음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방법. 방법이 세로고요. 위치가 가로였잖아. 그쵸?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잘 봐. 쌤이 이거 세 가지 어떻게 끌어내는지. 자, 그드브 플러스 느무 이렇게 조건 외웠죠? 그랬을 때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바뀐다고.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해? 이거 그대로 또 내려와. 그드브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을을 가져옵니다. 비음 아닌 놈 떠올려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다 싹 다 모조리 비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마지막 어떻게 조건 어떻게 외워? 이번에는 요거를 데려왔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데려와. 리을. 그리고 끝에 앞에 미음, 이응.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뀐다?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비음이 앞에서 영향 주죠? 첫 번째 거는 비음이 뒤에서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거는 역행동화라고 했고요. 마지막 거는 순행동화라고 했고요. 두 번째 거 볼까? 어머, 얘는 비음이 아닌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모조리 다 비음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호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상호동화라고 불립니다. 예문으로 살펴보죠. 자, 역행동화 예문. 이거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드 브 플러스 느무니까 어떻게? 밤물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호동화 볼까요? 상호동화는 그드 브 플러스 리을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 백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둘 다 바뀌어. 백로 요렇게. 이게 상호동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순행동화 미음하고 리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이응 뒤에 리을 왔어. 종로. 그랬을 때 어떻게 발음나? 종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 볼게요. 유음화는 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리을 플러스 니은. 두 번째 니은 플러스 리을일 때 모조리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결과가?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얘는 보자. 예외. 간혹 가다가 한자어인 경우에 상견례.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니은 플러스 리을인데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상견례라고 합니다. 오, 니은 플러스 니은이 됐네. 이게 유음화의 예외입니다. 유음화 예외 되셨지? 네. 자, 유음화 원칙적인 거는 예문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니은 플러스 리을일 때 리을 리을로 바뀐다고 그죠? 그랬을 때 신라 라고 발음 나죠.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음화도 좋은 방법만 변하는 친구긴 하고요. 왜? 얘가 얘로 바뀌는 현상이잖아 결국에. 그쵸? 유음 아닌 놈이 즉 유음화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쵸? 근데 형광펜으로 요 리을이 니은 되는 거 리을이 니은 되는 거 또 리을이 니은 되는 거 얘네 셋을 뭉쳐서 뭐라 부르냐면 리을의 비음화라고 묶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렵지 않죠. 그냥 리을이 니은 되는 애들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비음화 중에 상호 비음 두 번째 순행 비음 세 번째 유음화의 예외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네, 됐습니다. 됐고 넘어가요. 국외음화 봅시다. 국외음화 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쵸? 뭐예요? 얘는 디귿, 티읕이 누굴 만나면 이나 반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면서 동시에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뒷말이 그쵸? 네, 그랬을 때 예문 굳이 이랬을 때 어떻게 소리 난다고?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요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외음화가. 한 형태소 내부라는 게 뭔 말이에요, 쌤? 예문 들어줄게요. 마디. 얘는 단일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소 한 개야,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굳이는 얘는 파생어야. 형태소가 두 개야. 그러니까 두 덩어리가 묻혀서 하나가 된, 이렇게 경계가 있다고요. 얘는 지금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는 거야, 그죠? 디귿과 이가 지금 한 형태소 내부에서 만나고 있어. 그거는 국외음화 적용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디 이렇게 됐죠? 네. 저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단일어가 뭐고요? 이거 파생어라고 하셨는데 파생어가 뭐고요? 요런 거 잘 모르시겠으면 쌤이 올려준 영상 시청하셔야 돼요. 단어의 형성 올려준 거 알았지? 유튜브에 있어요. 챙겨보세요. 재생 목록에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국외음에서 또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낚시로 많이 내는 건데요. 얘는 이미 국외음이죠. 이미 지읒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연음입니다. 됐습니다. 자, 경음화 갈게요. 경음화는 조금 더 규칙이 많죠. 자, 첫 번째 무조건 원칙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음화는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는 그냥 국밥도 사줘 이 케이스가 있어요. 요 환경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무엇이든 간에 요 의문들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된소리가 어디서? 얘가 뒷부분이 된소리가 됩니다. 그쵸? 자, 볼게요. 국밥. 그래서 어떻게 나? 국밥. 이거 된소리 대기 만족하는 거죠? 봐봐. 기역, 피읍, 기역, 피읍. 그쵸? 요렇게 만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여기부터는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점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볼게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첫 번째 건 뭐였어? 국밥도 사줘. 국밥도 사줘. 요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어간이에요. 어간이야. 이거 어간 외우셔야 돼요. 나만 로트 나만 로버트 구두 사주 나만 구두 사주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지? 나만 로버트 얘까지는 못 외우셔도 돼요. 외우고 싶으면 로보트라고 외우세요. 나만 로보트 구두 사주 로버트 이렇게 알았지? 자, 볼게요. 예문 어간 니은 미음이야 돼. 어간 중요한 거 그치? 어간이어야 된다고 말했어. 그죠? 그러면 반드시 요 뒤에 있는 요 놈들은 어미일 수밖에 없죠? 너무 뻔한 거 아니니? 그쵸? 네. 그 외에 피동사동 전미사 기가 결합한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신기다가 아니라 신기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피동사동 전미사니 뭐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원칙만 외우시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거. 왜? 얘 어간 어디니? 여기까지야. 신발을 신기다.
신기고 그죠? 어간 니음이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간 끝에 비어있죠?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거 예문 볼게요. 심다, 식물을 심다, 심다. 어떻게? 심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용언, 어간, 미음의 뒤에 구두사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뒤에 거를 된소리로 한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봐봐, 얘들아. 흐름을 봐. 흐름 잘 타야 돼. 다섯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어. 조건이. 그쵸? 뒷말 조건 다섯 개. 국밥도 사줘. 다섯 개에서 지금 몇 개로 줄었어? 네 개로 줄었죠. 한 개 줄었죠. 구두 사줘. 이렇게. 하나 더 줄어. 하나 더 줄어. 어떻게? 다 사줘. 그냥 다 사줘. 근데 뭘 사줘? 한자를 사줘. 뭐라고? 다시. 한자. 를 다 사줘.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한자를 다 사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다 사줘가 된 소리로 난다고요. 알겠지? 볼게요. 뭐가 있을까? 갈, 등 이렇게 소리 난다고요. 어떻게? 갈, 등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한자를 다 사줘 상황이잖아요. 이거 한자어거든 얘들아. 갈등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가 그렇고요. 마지막은 어간이 있었는데 어미가 빠지면 섭하죠. 그쵸?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어머니께 여러분 국밥도 사드리세요. 알았지? 어머니께는 다 드려야지. 그치? 얘들아 아끼지 말고 지금 한 개 이렇게 줄여져 왔는데 마지막 건 다섯 개 다시 국밥도 사주러 갑니다. 수미상관 느낌 그쵸? 그렇습니다. 국밥도 사줘. 요렇게. 자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다시 어미가 나왔어. 그쵸?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으면 뒤에 얘네들은 당연히 뭐야? 관형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명사수식의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은 보통 의존명사가 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띄어쓰기가 되겠지, 그치? 띄어쓰기. 봅시다. 어떻게? 뭐뭐 할 것. 이렇게요. 어떻게 발음 난다고요? 뭐뭐 할 것.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그치까지.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어떻게 만난 거야, 환경이? 리을에다가 뭐뭐 할 것. 이렇게. 리을에다가 뭐뭐 할 것. 이렇게 만난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 마지막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은요. 7개밖에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받침 발음의 원칙이라고 내가 부를 거야.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르면 종성 발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또는 가느다란 이명박 이렇게 7가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아 발음이 그렇다는 거야. 발음이 맞죠? 발음과 표기는 구별하라 그랬지 내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이 그렇다고요. 표기는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숲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발음을 근데 요 표기대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교체시켜 주는 거예요. 발음을 그쵸? 예로
즉 음절 말평 파열음화 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리는 요 제9항 표준발음법 제9항이 있어요. 이거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켜주는 목적이 있어서 그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야. 알았죠? 볼게요. 얘는 뭐냐면 그드브가 아닌 것이 그드브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이 그드브가 뭔데? 이 그드브는 뭐냐면 그드브 파열음의 예사소리죠. 파열음의 예사소리니까 평음이면서 파열음 동시에 말하면 평파열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되기 뭐가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아닌 것이 음절 말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아닌 것이 그룹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즉 파열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문 볼까요? 네, 쉽습니다. 어우,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숲 됐죠? 이거 봐봐.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아니네요. 이거는 얘는 교체 현상이 아니죠. 그냥 꿈으로 되죠. 그치? 즉 요런 것들, 즉 울림소리인 것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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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야? 다른 애들, 뭐 얘네들,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교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교체시켜주는 규칙이 보다 음절말 평파열음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탈락 가겠습니다. 탈락 중에서 자음분 단순화를 첫 번째 배치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11항, 제10항 이렇게 있는데요. 표준 발음법. 자음군 단순화로도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자음군 단순화라는 그 규칙이 있는 이유가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거야? 자음군이 뭐야? 이런 거잖아. 이거를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빼달라고. 둘 중에 하나를 빼서 발음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 르그르무르프를 기억하십시오. 르그, 르무, 르프를 기억하십니다. 자음군. 예를 들면 닭, 삼, 읍다. 르그, 르무, 르프는 앞에 거를 탈락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를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뒤에 거 발음한다 뭐 이런 거? 아니 앞에 거 탈락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 왜? 왜냐면요 리을을 약분하세요. 됐죠? 네. 근데 르그, 르무, 르프가 아닌 케이스는 제10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르그, 르무, 르프가 아닌 애들이다 라고 그냥 묶어버리세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삭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엄청 많단 말이야. 자음군 그거 다 외우지 마시고 르그 르무 르프 아닌 거를 그러면 르그 르무 르프가 아니니까 앞이 아니라 뒤에 거를 탈락시키시면 됩니다. 요렇게 외우면 금방 외우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끝나지. 예외가 있죠. 어간의 리을 기억이야. 그 다음에 어미 기억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예외니까는 결과는 안 외워도 되겠죠. 앞에 거 탈락이 아니라 뒤에 거 탈락하겠지. 앞 탈락이 아니라 뒤 탈락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원칙과 반대로 갑니다. 예문 적어보자. 얘는 읽단데요. 얘는 읽고입니다. 아셨죠? 네. 또 르그르무르프가 아닌 놈,
아닌 놈의 예외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밥,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거 요거 세 가지는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얘네들 어떻게 발음한다고? 밥, 넙둥, 넙죽, 그 다음에 넓적. 그냥 외워. 밥,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그죠? 밥,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그냥 외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음군 단수나도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리얼 탈락 보겠습니다. 리얼 탈락. 리얼 탈락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구개음화. 중요한 거 안 짚었네. 미안. 비음화와 유음화는 좋은 방법만 변화한다 그랬는데 구개음화는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모두 변합니다. 깜빡 됐어요. 자, 리얼 탈락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발음을 표기까지 어머 나왔다. 그죠? 반영합니다. 됐어. 보자. 첫 번째 케이스 어간의 리을일 때야. 중요하다잉. 어간의 리을인 케이스. 뒤에 그럼 당연히 어간 뒤엔 당연히 어미 오는 거 국룰이야. 알았죠? 어간 뒤엔 무조건 어미 올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네. 다시 어간 뒤에는 무조건 예외 없이 어미라고. 알았죠? 네. 자, 어간 리을 뒤에 노벨 쌍오 이게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을이 탈락합니다. 볼게요. 어간의 리을 뭐 알고 있니 할 때 알다 에다가 누구 만날 거야? 너 알고 있느냐 할 때 느냐를 붙일게요. 어미 느냐를 붙일게요. 그럼 어떻게 발음 난다고? 아느냐라고 발음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기한다고? 아느냐 표기에도 반영한다고. 알았죠? 됐어. 또 두 번째 리을 탈락 케이스. 이때는 뭐냐면은 리을이 탈락하는데 합성어나 파생어 환경이야. 그러니까 복합어 환경이라고 뭉뚱그려도 되겠죠. 외우는 거 최소화하자고. 모르는 사람들 영상 챙겨봐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보고 돌아오세요. 알았죠? 모르겠으면 복합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고 오세요. 알았죠? 합성 환경 또는 파생 환경에서 리을 플러스 나도 사주라. 나도 사주라. 됐죠? 나도 사주. 리을 플러스 나도 사주. 일 때는 리을이 탈락한다고요. 어떻게? 솔 플러스 나무라는 합성어 만들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 소나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도 적용해서 소나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얘들아 음운 변동은 무조건 발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표기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원래 글자보다는 말이 먼저잖아. 그치? 글자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쵸? 발음이 먼저고 표기가 나중이야. 이거 기억하세요. 2학기 때 중요하다 너네. 꼭 기억해라. 알았지? 항상 발음이 먼저고 표기가 나중인데 지금 리을 탈락만 유일하게 뭐라고? 발음할 때 표기까지 반영한다고. 뭐 유일은 아니고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일단 됐죠? 네, 됐어요. 이렇게 리얼 탈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은 뭐인 거야? 그냥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 볼게요. 역시나 탈락인데
요 조건은 어떻느냐? 조건은 역시 이제 어간입니다. 어간. 어간에 히읗이 누구 만나시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접사 이거 만날 때 그냥 히읗이 떨어져 나갑니다. 볼게요. 예문 나도 너가 참 좋아. 요거 이렇게 만날 거야. 이거 어떻게 된다고? 발음이 좋아 이렇게 되는데요. 표기 어떻게 해? 얘는 좋아라고 표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야? 이 리을 탈락과 다르게 히읗 탈락은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발음을 표기에다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발음을 표기에다가 반영하는 건 뭐였어? 리을 탈락밖에 없었죠? 지금껏 알았지? 자 넘어가요. 몸 탈락 볼게요. 몸 탈락 이 자식도 발음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되셨죠? 네, 한번 볼게요. 탈락 조건이 뭐냐면요. 얘도 어간일 때예요. 어간. 어간에 예쁘게 이렇게 어간 으로 끝난 어간에다가 누가 만나야 돼? 어가 만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제목을 봐. 가 떨어진대잖아. 그쵸? 그러면 가 탈락되는 현상. 예문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예문으로 볼게요. 담그다가 활용되어서 어미 아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음이 담가. 발음을 하나를 안 해버린다고. 뭘 하는 거야? 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을을 탈락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담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경우에 요 담가라는 발음을 표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적어요? 담가, 김치를 담가 이렇게 표기까지 모음 탈락은 반영합니다. 알았죠? 또 동일 모음 탈락이 있어요. 얘도 모음 탈락이기 때문에 발음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알았죠? 볼게요. 동일 모음 탈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 똑같아. 아랑 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동일 모음이잖아 제목이. 그쵸? 얘랑 똑같아. 아랑 아우 너무 쉽다. 그쵸? 외우기 너무 쉽다. 예문으로 보죠. 당연히 얘도 어간일 때입니다. 예문으로 돌아가 보죠. 봅시다. 가다 라는 게 활용돼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 발음을 우리는 가서라고 해버립니다. 어머, 여기 아가 있고 여기 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 하나가 사라졌네. 그쵸? 요게 동일 모음 탈락이고요. 요 발음을 표기에도 반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 우리 학교에 가서 이렇게 쓰잖아 실제로. 그치?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쵸?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축약입니다. 축약, 자음 축약부터 보겠습니다. 자음 축약은 너무너무 쉬워요. 뭐야? 여러분 포켓몬스터 알고 계신가요? 피카츄에는 털이 있죠. 피카츄 털을 만들어지는 이걸 만드는 방법. 피카츄 털로 바뀌는 케이스 뭐야? 히읗과 비가주덜 얘가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피카츄 털이 됩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허용입니다. 어떻게? 비가주도 요거랑 히읗 요렇게 됐을 때도 괜찮아요. 어차피 축약이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지? 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어떻게?
나는 네가 참 좋다. 어떻게 한다고? 좋다. 어떻게 된 거라고? 히읗과 디귿 만나서 얘가 된 거야. 됐어. 넘어가. 자, 이제 올 게 또 왔어요.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자, 지금 축약 파트였어. 축약은 뭐였냐면 히읗과 자음 축약, 디귿이 만나서 뭐 요런 게 되는 거였죠. 즉 A 플러스 B가 C로 하나가 줄어드는 형상. 어이구. 근데 축약의 경우에는 지금 요 A의 형태와 B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애가 딱 탄생된다는 점에서 탈락이랑 다르죠? 탈락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요런 상태였는데 그냥 하나가 냅다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자음 축약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모음 축약을 볼 차례예요. 이 모음 축약은 사실은 이제 사라진 말입니다. 사라진 표현이에요. 한번 볼게요. 반모음하라고도 불리는 모음 축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발음할 때 편의를 위해서예요. 조금 더 예쁘게 말하자면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음 충돌을 회피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보자. 꼬아. 너 그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으면 허리 나간다. 봐봐. 꼬아서 오아 이게 발음이 힘든 거야. 원래 얘들아 봐봐. 발음을 할 때 편하게 만들려는 원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너네 펜, 이거 안 적어도 돼. 애플. 애플 왜 저렇게 적었어? 펜, 언, 애플. 자, 이거 왜 모음 앞에는 자음을 넣어? 다시. 이거 적지 마. 이거는 아니 뭐 모르는 사람 이거 모음 충돌 헷갈리는 사람은 적어놓고. 봐봐. 펜, 언, 애플. 왜 모음 앞에는 항상 언이냐고. 이거 궁금했던 사람 있지 않아? 여기 있습니다. 모음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애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발음할 때 불편해. 애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을 낑겨 준 거야. 됐죠? 언애플. 연음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언애플. 얘는 어애플이잖아. 어애. 자, 요거는 자연스러워. 언애플 괜찮아. 근데 얘는 애플. 뭔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n을 영어에서는 넣어준 거고요. 모음 앞에서. 그것처럼 봐봐라.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줄여버려. 와서. 그쵸? 이렇게 꼬아를 보아를 봐. 가지어를 가져. 견디어를 견뎌. 이렇게 줄인 겁니다. 편하게. 봐봐. 뜨이어는 띄어쓰기 할 때 그겁니다. 또는 뜨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싸이어는 쌓여 김밥을 싸다 할 때 그거요. 또 쏘이어는 쐬어 바람 쐬다 할 때 그거요. 쏘여 벌에 쏘다 할 때 그거.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요거 조금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할게. 봐봐. 봅시다. 원래 요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올게요. 봐봐. 오랑이가 만났어. 오랑이가 만나서 뭐가 됐다고? 쇠. 즉 이거를 나눠볼 거야. 봐봐. 다시. 쇠가 되는 경우랑 여가 되는 경우를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쏘여고요. 얘는 뭐야?
어잖아. 뭔가 다르잖아. 이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부터 보자. 오랑 이가 만나서 왜가 됐네. 어머, 단 만나서 단모. 얘 단모음이잖아. 단모음 하나 만나서 단모음 하나가 됐어. 1 플러스 1이 1이 됐어. 축약입니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요 케이스는 모음 축약. 그렇죠. 어떻게 된 거라고? 모음 축약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랑 만나서 키위 제외해. 단모음 됐잖아. 그러니까 얜 축약이 맞지. 그치? 단모음은 의문의 개수가 하나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얘도 오, 이 만나서 뭐 된 거야? 왜, 키위, 제외. 그쵸? 단모음 됐어요. 그러니까 모음 축약으로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무슨 케이스가 문제냐면요. 이 케이스가 문제야, 지금. 얘랑 얘가 줄어들 때는 얘가 되잖아.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더니만은 이중모음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까 앞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있죠? 그 앞부분에 여기 빡세게 읽어보십니다. 알았죠?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거 앞부분 영상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보자. 으랑 이가 만났어.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났더니요. 얘 이중모음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랑 어가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가 된 거잖아. 이중모음이 됐잖아요. 그쵸? 또 봐봐. 이랑 어가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 이랑 어가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죠. 또 나머지 것들도 봐봐. 오랑 아가 만나서 이중모음 와. 오랑 아가 만나서 이중모음 와. 이랑 어가 만나서 이중모음 이랑 어가 만나서 이중모음 이렇게 됐죠. 이거 전부 다 반모음화라고 보는 게 평가원 입장이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그냥 뭉뚱그리시고 모음 축약 그냥 러프하게 얘들아 어려운 사람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로 모음이 됐네. 모음 축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알았지?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최대한 따라가십시오. 알았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모음 축약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음 축약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문법 개념상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반모음화가 이제 평가원도 반모음화를 채택했고 반모음화가 이제 대세인데 아직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이 부분은 들으셔야겠습니다. 알았죠? 넘어가. 자, 이제 니은 첨가 봅시다. 니은 첨가는 조건 첫 번째 복합어 환경입니다. 복합어 환경에서 복합어 환경 모르면 영상 지금 끄고 빨리 합성어 파생어 영상 그거 보세요. 단어의 형성 빨리 보세요. 그거 알았지? 자, 복합어 환경 인체로 뭐여야 된다? 자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즉 받침이 있고 뒷말 뭐냐면 이야여요유, 이야여요유 이렇게 외웁니다. 이야여요유, 이야여요유, 이야여요유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때 요때 이는 반모음 이어도 괜찮고, 그죠? 자, 그럴 때 뭐야? 니은이 중간에 첨가가 됩니다. 아셨죠? 자, 예문 볼게요. 자음으로 끝난 말 예를 들면 물에다가 물은 어근이고요. 하나의 어근을 더 해볼게요. 뭐냐면 약. 그럼 얘는 복합어 맞죠?
합성어입니다. 요 환경에서 봅시다. 리을 자음 뒤에 이 야, 여, 요, 유 나왔잖아. 그죠? 이 야가 왔네요.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물, 냐, 으로 발음 나시는 거죠. 니은이 이렇게 첨가된다고. 이 야, 여, 요, 유가 뒤에 이렇게 올 때. 그죠? 요게 니은 첨가 현상이고요. 얘는 사실은 이제 유음화 조건까지 만족해지지. 요거 유음화 조건이잖아. 뭐 리을 플러스 니은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이렇게 영향 줘가지고 최종적인 발음은 물약, 물약 이렇게 되죠. 됐죠? 네. 니은 첨가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더 해볼까요? 니은 첨가는 자 이거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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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니은 첨가. 갑자기 예문이 떠오르지가 않네. 그럴 때는 학교 프린트물에 도움을 받죠. 오케이, 이거. 맨 플러스 입. 이럴 때, 자, 자음 플러스 자음이죠, 얘도? 자음, 그죠? 이야여요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맨, 니은 첨가, 닙. 이렇게 발음 나겠죠.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죠? 왜? 이야여유니까. 그죠? 이가 왔으니까 뒤에. 자음에다가 이하여유유 니은 첨가 뭐라고? 자음 플러스 이하여유유 그게 복합어 환경일 때 그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자 근데 이제 그 니은 첨가 들어가기 전에 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니은 첨가 현상은 수의적 현상입니다. 수의적 현상이 무슨 말이요 쌤? 선택적이라고. 안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예시로 니은 첨가가 안 되는 케이스 뭐가 있냐면 독약. 이것도 기역 자음 플러스 이야여요유인데요. 그건 어떻게 발음합니까? 독약. 독약이라고 발음하죠, 그냥. 또 그림 일기. 그림 일기 이렇게 발음 안 하고요. 그림 일기. 그냥 연음시키죠. 예외에 해당합니다. 니은 첨가는 수의적 현상, 즉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불일치. 불일치 이렇게 되고요. 또 아침 인사 어떻게 해요? 아침 인사. 또 비슷한 걸로 끝인사가 아니라 뭐야? 끝인사. 이런 것들 예문은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예문 가지고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거를 다 못 외웠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를 다 못 내었다 그래서 틀리게 만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반모음 첨가 볼게요. 드디어 반모음 첨가는 왜 발생하냐면요. 똑같아요. 편의를 위해서 발음할 때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모음 충돌 아까 영어로 내가 예시 들어줬죠. 자, 반모음 첨가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음운 변동의 결과적인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그랬어. 근데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 일단. 근데 그치만 허용되는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는 친구들이 있다. 케이스. 걔네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뭐 나는 선생이요. 이런 거 있죠? 뭐뭐 이요라는 거. 나는 선생이요. 요. 이요죠. 미안. 선생이요. 그 다음에 아니요. 아니요. 요렇게. 또 뭐뭐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 꽃이 피어. 이 얘네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알겠죠? 일부 단어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데 걔네들이 보다 요, 아니요, 돼요, 피어 얘네들. 원래 원칙 발음은 뭔데? 원칙 발음은 반문 첨가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면요. 아이고 노트 필기 잘 미리 한 사람 미안. 어떻게 고쳐보세요. 요렇게 해서 자 아니요도 아니요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데 원칙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요가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이오, 나 선생이요, 이요 라고 해야 된다고. 자,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어, 돼어. 됐죠?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자, 피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피어. 근데 모음 충돌을 피해주기 위해서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들 모든 것들 중에서 요 네 가지 단어들은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준 결과, 즉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쳐준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됐고요. 기타 보겠습니다. 두음 법칙 가기 전에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오는 학교는 보시고 안 나오는 학교는 그냥 바로 넘겨버리세요. 알았지? 나오는 학교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봅시다.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첫머리에 있을 때야 조건이 애초에 간단해요. 그쵸? 네. 두음 법칙이 안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 너무 당연한 거지. 고유어랑 외래어일 때는 한자어가 아니잖아요. 니글니글하다. 이거는 고유어입니다. 뉴스. 이거 외래어예요. 그쵸? 이런 케이스에는 당연히 두음 법칙 적용 안 합니다. 두음 법칙 뭐냐면 약간 북한식으로 발음하는 거야. 북한은 두음 법칙을 안 하거든. 우리나라는 앞에 한자음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르는 걸 꺼립니다. 리을 같은 거, 니은 같은 거 오는 게 꺼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교체시키거나 탈락시킵니다. 자, 교체시키는 케이스부터 볼게.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답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리듬감 있게 마치 니은 첨가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니냐뇨뇨뇨 이것처럼 알았죠? 라레로레루르 이렇게 외우세요. 라레로레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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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문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두음 법칙은 뭐라고? 예문으로 항상 챙길 것 봅시다. 라 케이스 라는 니은으로 교체됩니다. 자, 교체 어떻게 된다고?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거. 낙원 이렇게. 레일 이게 뭐야? 내일이야 내일. 교체를 안 시키고 북한식으로만 쌤이 써놨어. 알았지? 좀 알기 쉬우라고. 내일이죠. 그 다음에 로인 뭐야? 노인이요. 로인 그죠? 노동 뭐야? 노동이에요. 노동. 뇌과학 뭐야? 뇌과학이에요. 루락 뭐야? 누락이에요. 누락되었다 이런 거 그죠? 얘는 뭐 느로 바뀌는 거 뭐 없을까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느죠? 정도? 괜찮죠? 이거 아니야. 알았지? 농담입니다. 자, 르는 딱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뭐야 조건 정도는 기억하자고 이렇게 라레로레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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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발음 뭔가 좀 빠르게 하면은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리을이 탈락해 그 다음에 니은이 탈락해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같이 볼게요.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 그 니은 참가 어떻게 배웠어? 자음 플러스 이하여유유 일 때 니냐냐냐냐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기억나죠? 그거 순서대로 외웁니다. 탈락은 얘는 마치 니은 참가 조건처럼 외워요. 리듬감 있게 어떻게? 리랴려료류 리랴려료류 이렇게 외웁니다. 리랴려료류 하고 리에만 붙여줘. 뭐야? 리을이 탈락하는 케이스. 두음 법칙에서 리을 떨어뜨리는 케이스 뭐라고? 리랴려료류래. 리랴려료류래. 자, 니은이 떨어지는 케이스. 니냐녀뇨뇨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니냐녀뇨뇨 니냐녀뇨뇨 이렇게 외우세요. 사실은 니냐는 없어요. 근데 그냥 리듬감 맞춰주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자고 우리. 알았지? 자,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공부하자 그랬어. 리익 이거 뭡니까? 리익은 이익이에요. 이익. 랴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여행이죠. 여행. 리오리 뭐예요? 요리예요. 류행 뭐예요? 유행이에요. 리에이 뭐예요? 예의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니성 뭐예요? 이성입니다. 야는 없다 그랬고 여자 뭐예요? 여자예요. 요소 뭐예요? 요소예요. 구성 요소 할 때. 그 다음에 뉴레 뭡니까? 유래입니다. 단어의 유래 뭐 이런 거. 됐죠? 이렇게 해서 두음 법칙 라레 루레 루르 이거 뭐라고? 교체. 라레 루레 루르 라레 루레 루르 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탈락은 리라르르르 리라르르르 그 다음에 니냐뇨뇨뇨 이렇게 리라르르르 니냐뇨뇨뇨 얘네들은 탈락. 자, 그 다음에 라레루레루르 얘는 교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합적 음운 변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합적 음운 변동 볼게요. 얘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알았지? 자, 봅시다. 밭과 이랑 등장하셨는데 한 놈은 명사예요. 즉 실질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잘 모르는 친구들 영상 보고 와.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알았지? 영상 보고 요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 있죠? 영상 보고 단어의 형성 요거 영상부터 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이 영상 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경고야. 알았지? 모르면 안 돼. 자, 밭 플러스 이랑. 근데 이랑이 명사일 때, 즉 이랑은 뭐냐면 고랑, 이랑 이런 식으로 밭고랑 밭니랑이라고 있어요. 두둑하게 흙을 쌓은 곳이 이랑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야. 그쵸?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땐 연음 조건 충족 안 하네. 연음 조건 충족 안 하고, 그죠? 연음 조건이 뭐였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어야 됐잖아, 그죠? 그쵸?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 실질 형태소 왔으니까 뭐부터? 선 변동한다. 선 변동부터 합니다. 연음 조건 안 되니까 선 변동합니다. 자,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먼저 밭이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됩니다. 왜? 자음 플러스 이하여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음 플러스 이하여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이 첨가됩니다. 첨가된 니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비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밭니랑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교체가 두 번이죠. 뭐야?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교체. 첨가는 한 번이네요. 니은 첨가. 그쵸? 최종적인 발음 뭐라고? 반니랑 됐죠? 교체 두 번에 첨가 한 번으로 은의 개수는 한 개 증가했겠군. 괜찮죠? 자, 이번엔 밭이랑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조사야. 마치 뭐 같냐면 선생님이랑 너랑 함께 국어 공부 해볼까요? 뭐 이런 거야. 이랑 뭐뭐 뭐뭐와 라는 뜻의 부사격 조사 1항입니다. 알겠죠? 근데 봐봐. 아, 뭐 접속 조사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조사라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왔잖아요. 그럼 연음 조건이잖아. 그럼 무조건 선연음 때려버려. 그쵸? 이걸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연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티랑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조건은 또 뭐 충족해요? 구개음화 조건 충족하네. 왜? 형식 형태소 2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치랑으로 최종적으로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바치랑입니다. 알았죠? 음, 요렇게 돼가지고, 그치? 이 연은 떠올리지 못해도 그냥 바로 구개만 떠올리셔도 돼요. 어떻게? 그냥 여기 얘가 이렇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t가 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셔도 됩니다. 구개음화 조건 바로 충족하니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교체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의문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겠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쵸? 의문 개수 하나 증가. 얘는 의문 개수 변화가 없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외우는 것만 남았겠죠? 이해가 다 되셨으면 암기 생명입니다. 암기가 생명. 그래야지 문제 빨리 풀 수 있다. 알았죠? 선생님 이거 노트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지?